봄이 오면 집으로 들어오는 엄나무 쓴 이야기, 산이 아닌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계절의 흐름. 안녕하세요, 허상바상입니다. 요즘 봄이 되니까 참 신기하게도 산에 가지 않아도 자연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봄나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직접 꺾어야만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꼭 그렇지 않아도 봄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엄나무순도 사실 제가 산에 직접 올라가서 꺾은 건 아닙니다. 지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눔처럼 받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어떤 나물일까? 이 정도의 궁금증만 있었지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서 손으로 만져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느낌이 꽤 독특하더라고요. 두릅처럼 부드러운 느낌도 아니고 완전히 낯선 것도 아닌데 뭔가 봄의 기운은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성격이 조금 더 진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먹는 재료가 아니라 계절,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니까요.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봄이라는 계절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보면 이걸 어떻게 요리하지? 이 생각이 먼저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까? 먹었을 때 몸이 부담 없이 편안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건 이런 나물들은 먹는 것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생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씻고 다듬고 손질하고 데치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릅과 다른 향, 엄나물 쓴 이야기. 이런 봄나물들은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산에서 직접 꺾는 과정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또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서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과정도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지금 봄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런 계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봄나물을 보면 그냥 이건 어떻게 먹지? 이건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이 부담 없이 편안할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런 봄나물들을 먹는 순간보다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생각과 이야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손질하고 씻고 다듬고 데치기까지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조용히 정리가 되고 생각이 가라앉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리를 한다기보다 계절을 손으로 잠깐 만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작은 과정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물들을 만질 때마다 아, 지금이 봄이구나 하는 걸 몸으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데치고 무치기 핵심. 엄나무순의 요리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넣는 것보다 기본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나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데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건 정말 오래 하면 안 된다. 살짝만 지나가듯 데쳐줘야 색도 살아있고 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너무 오래 익혀버리면 봄 특유의 향이 사라지고 식감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을 많이 넣는 것보다 살살 털듯이 섞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손으로 세게 치대버리면 나물이 숨을 잃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물은 힘을 쓰는 요리라기보다 오히려 힘을 빼는 요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결국 음식이라는 건 기술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는가 보다 얼마나 본래의 상태를 알려주는가가 더 중요한 음식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봄나물 요리는 만들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먹으면서도 부담이 없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건 이 단순한 과정 속에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맛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수다 듣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된답니다. 봄나물 속에 담긴 몸의 편안함과 자연스러운 건강 이야기. 엄나무순을 먹으면서 느끼는 건 단순히 맛이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해지는 느낌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무언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먹고 나면 속이 부담스럽지 않고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음식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예전 어른들이 봄이 되면 꼭 나물을 챙겨 드셨던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냥 습관처럼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몸을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겨울과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몸도 그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자연에서 나온 음식들이 부드럽게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혼자 조용히 먹을 때보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먹을 때 더 큰 의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봄나물들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작은 이야기 하나를 같이 먹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봄은 사람 이야기. 결국 봄나물이라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주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엄나무 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직접 꺾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서 제 식탁 위에 올라온 순간부터는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누구랑 같이 먹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먹었는지, 그때 날씨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음식보다 더 선명하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은 결국 음식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나물을 통해 봄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나물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로 봄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엄나무 순도 그런 작은 기억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끼 반찬이 아니라 봄이라는 계절 속에서 잠깐 머물렀던 이야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엄나무순 전 이야기. 봄 향이 가장 고소하게 살아나는 순간. 엄나무순은 무침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전으로 부쳐 먹으면 또 다른 매력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처럼 느껴지는 게 봄나물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전으로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이 부치면 두껍게 만들고 겉은 전처럼 보여도 속은 밀가루 맛이 강해지고 엄나무순 특유의 향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최대한 얇게 그리고 나물의 결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엄나무순은 자체 향이 꽤 진한 편이라서 부침가루나 밀가루를 많이 쓰면 그 향이 금방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반죽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나물을 감싸주는 정도로만 가볍게 묶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전을 잘 부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반죽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름에 올렸을 때 나는 첫소리가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전이 더 서서히 예뻐요. 지글지글 소리가 올라오면서 향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이 봄이 시작되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부엌아닌데도 마치 바깥에서 봄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천천히 익히다 보면 색이 조금씩 변하는데 너무 진하게 태우듯 익히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노릇해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겉은 살짝 바삭해지고 속은 여전히 부드럽게 살아있어서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입 먹으면 처음에는 바삭한 식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엄나무순 특유의 향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무침처럼 강하게 올라오는 향이 아니라 은근하게 뒤에서 따라오는 향이라서 더 오래 남는 느낌입니다. 이런 전은 사실 반찬이라기보다는 간식처럼 먹어도 좋습니다. 따뜻할 때 바로 먹으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식어도 나쁘진 않지만 기름향과 봄나물 향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완성된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런 전은 만들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물기 조절, 반죽 농도, 기름 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엄나무순 전을 만들 때마다 정답을 찾는 느낌보다는 오늘의 상태를 보는 느낌으로 합니다. 오늘 나물 상태가 어떤지, 수분이 많은지, 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날 맞춰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전이라는 음식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감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냄새로 느끼고 소리로 판단하면서 만드는 음식이라서 더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전 한 접시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봄이라는 계절을 잠깐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먹는 순간만큼은 봄이 그대로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런 계절 나물의 매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납니다. 빵가루를 올렸기 때문에 전까지 완성해 보면 사실 엄나무순은 특별한 기술보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루냐가 더 중요한 재료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손질할 때도 그렇고 데칠 때도 그렇고 무칠 때도 그렇고 결국 이건 잘 만드는 요리라기보다 살려주는 요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봄나물 요리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식이라는 건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가진 것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먹는 사람도 편안해지고 식탁 전체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엄나무순도 그렇게 하나의 접시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으로도 이어지고 튀김으로도 이어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2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2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